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청사 출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무실에 들러서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민소통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공무원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1층 엘리베이터에 출입문 시설이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다른 엘리베이터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가 시청사 출입 전면 개편을 앞두고 설치한 출입 시설입니다. 광주시청 1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지금 이렇게 출입 게이트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광주시청 안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지만 출입 게이트가 운영되면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출입 게이트가 시범 운영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공무원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안내 데스크에 먼저 들러 출입증을 받아야 출입 시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방문 목적 이외에 청사 내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민원 공간과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이번 출입 개편은 악성 민원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민 대화방이라는 4개의 의도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 와서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시민 대화방에 내려와서.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관공서의 출입 문턱이 높아지는 처사라며 진정 시민을 위한 출입 시스템 변경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최대한 편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과연 어떤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런 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는가. 청사를 드나드는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다른 기관에 가봐도 이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화된 거이고 시민들이 자주 왕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저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청사 출입 개편이 광주시 장담대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시민단체 우려대로 도리어 문턱만 높이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평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내일 속개되는 가운데 전 씨는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동반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전두환의 모습이 공개되자 5월 단체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전 씨를 강제 구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했습니다. 발포 명령 내리셨죠? 전국의 운동선수들이 앞다투어 동계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 귀한 지역에 인파가 몰리고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지는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축구의 마지막 전국대회가 개막했습니다. 2017년 폐지된 왕중왕전을 대신해 열리는 큰 대회입니다. 전국 36개 권역에서 96개 초등학교 축구부가 강진에 모였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옹기종기 만들어 놓은 축구장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18개 팀이 동시에 경기를 치르며 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 쪽에 이제 스포츠 이제 운동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시군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막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치 1순위는 선수단 인원이 많은 축구. 축구장 잔디를 우선 교체하고 조명탑을 새로 만드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겨울 연인원 3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 전지훈련을 확정했습니다. 강진군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먹고 자며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팀을 우리 강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강진군 체육회와 강진군에서 계속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기간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해마다 연인원 30만 명 가까운 선수들이 전남에서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내일부터 광주 첫 시내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입찰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신라 등 이른바 빅3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수익성의 한계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했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 절차가 중단된 광주교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광주교대 A학과 교수 2명은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권한으로서 규정 안에서 점수 차이를 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점수 배정이 문제가 된다면 교수 공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에서는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일부 지원자에게 만점을 준 반면 다른 지원자에게는 한 자릿수 점수를 주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빅스포 2019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 열린 빅스포 박람회에선 해외 바이어와 참여 기업 간 총 42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총 3,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빅스포에는 국내외에서 2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최남단 휴양지인 하이난섬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밤 무안에서 하이난섬에 사냐로 가는 비행기가 뜨고 사냐에서는 목요일과 일요일 새벽에 무안으로 오는 비행기가 뜹니다. 올해 무안국제공항 예상 이용객 수는 9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 명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를 80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05 보안부대 부지에 남아있는 건물 6개 동 가운데 본관과 면회실 등 4개 동을 건물 배치와 양식을 바꾸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80년 당시의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공간과 취조실 등의 밀랍 인형을 제작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내년 광주 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습니다. 광주 인권상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취지를 계승하고 인권과 통일, 인류 평화에 공헌을 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내년 3월까지 추천 후보자를 선정한 뒤 자격 검증을 거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광주 인권상은 필리핀 민중운동가인 조안나 까리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대와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